예, 3월 13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CPI, 국채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코스피 2,700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올라갔는데 하이닉스는 빠졌거든요.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엔비디아보다 금리에 조금 더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최근 5일 중에 4일 매도했는데 일단 오늘은 또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제법 매도하지만 3일 연속 매도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CPI가 되게 중요한 일정인데 뭐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0.1%포인트 정도의 오차이기 때문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뭐 차이가 났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쉘터, 그러니까 거주 비용, 주거 비용이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좀 내려왔다. 지난달에 0.6% 올랐는데 이번 달에 0.4% 올랐고, 등가주가 비용,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 집인데 내 집을 임대료로 계산을 해갖고 제출해서 이게 비용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나름 중요한데 이게 계속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주거 비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CPI는 속도가 느려질 뿐이지 결국에는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별로 오차는 없었는데 국채금리는 제법 올라가 버렸잖아요. 제가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어떤 종목들의 시나리오가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죠. 근데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저 정도 CPI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정도는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국채 발행 때문에 그렇다고. 이번 주에 국채 발행 일정이 있는데 오늘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거든요. 390억 달러. 그런데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졌어요. 발행하는 금리가 떨어졌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보고 투자자들이 이거 금리 쉽게 안 빠지나 보다라고 걱정을 한 거죠. 참고로 국채 금리 요거 이제 보는 데는, 저희 국채 발행 일정 보는 데는 이게 인베스팅에서 경제 캘린더 여기 들어가면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일 들어가면 내일 30년물 국채 입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니까 나중에 시간 저 보실 때 한번 요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베스팅 통해서 국채 발행 일정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뭐 밸류업을 비롯해서 이전에 어떤 강했던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고, 금리가 내려가는 쪽이 되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반응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밸류업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나왔어요. NH증권이 자사주 소각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하나증권에서는 LG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높였다라고 해서 증권업종이 오늘 4% 가까이 올라가고, 그리고 LG도 오늘 올라가고. 근데 LG가 되게 독특합니다.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21선 깼다가 회복했다, 깼다가 회복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어쨌든 다시 또 밸류업으로 왔다. 근데 이게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메인 대장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외주 갔다가 다시 이쪽 갔다가 지금 뱅뱅뱅 돌면서 이제 눈치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이제 만기일까지 지나가고 나면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2,700 넘어가려면 뭔가 멱살 잡아주는 종목이 나와야 되니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효과가 무려 7%나 올라갔는데 엔비디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뭐 오라클하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계약을 맺었다더라, 이 뉴스.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 관련된 어떤 이런 투자가 기업들의 실적을 높일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내용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빠져서 그냥 또 옵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딸려 올라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주가 1,100달러짜리 보고서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효과는 별로 누리지 못했고 하이닉스 빠졌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이틀 연속 양봉 나오면서 이제 21선 구간을 일단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21선 위에서 이틀 머문 적이 없어요. 보시면 뭐 하루 머물고 밀려버리고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루 정도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텨내면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지금은 외국인 선물 매수 여력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삼성전자가 돌아서지 않으면 2,700 넘어가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700 돌파, 그 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즈음 됐을 때 이제 동네 바보용 풀고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움직이는 시나리오가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연동이 되는 또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그런 종목들을 또 살펴볼 필요도 있죠. 어쨌든 당분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느닷없이 갑자기 코스닥이 오후에 뚝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HLB가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더니 그때 뭐 뉴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찌라시 이런 것들로 신약 승인이 어렵다라는 찌라시가 돌았던 모양이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회사가 되게 모험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실제로 이게 저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주가가 급락하고 1시 28분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하고 불과 몇 분 후에 곧바로 회사 쪽에서 반박하는 게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회사의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누군가 물어보고 또는 이걸 누가 물어봐서 답변한 게 아니라 회사 쪽에서 주가를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거는 이거를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뭔가 좀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쪽이 아직까지 있고 또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이 약해져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하락 종목이 워낙 많은 이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거든 아니면 옵션을 걸어서 하려고 하는 거든 그런 쪽으로 해먹는 쪽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이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회사 가치 이런 걸 바로바로 잡아주면 조금 효과가 있겠죠. 수급은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했고 최근에 5일 중에 4일 매도했는데 오늘은 다시 매수로 돌아왔고 근데 종목을 보니까 매수의 거의 3분의 2는 이제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모비스와 현대차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금융주 쪽으로 좀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었고 이제 매도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뭐였냐면 외국인이 특별하게 매도를 줄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순매도 나왔지만 제가 이게 매수 줄여서 순매도라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매도도 대부분 다 삼성전자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복원을 해놨다. 근데 최근에 또 이틀 연속 매수가 잘 안 나와서 그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될 거고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삼성전자가 매수 1위 그 다음에 금융주들 LG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역시 밸류업 이슈로 매수를 좀 한 것 같고 매도 쪽에는 이제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뭐 등등 뭐 KB금융이 매도했지만 뭐 다른 금융주는 매수했기 때문에 뭐 이거 밸류업을 팔았다 이렇게 붙이기는 좀 어정쩡합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저 HLB가 외국인들 매도로 잡혀 있잖아요. 저때 저게 주가가 급락할 때 제가 보기에는 루머 쪽보다는 그 HLB를 외국인들이 그때 무더기로 갑자기 확 던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때 업종 수급이 갑자기 확 꺾여 있어요. 그래서 저때 뭐 주문 실수였든 뭐가 됐든 그게 던져지고 그러면서 빠지면서 회사 쪽에서 이런 루머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도 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매도로 잡혀 있고 그 외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매도 쪽에 많이 잡혀 있는 편이고 물론 매수 쪽에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매수 쪽은 뭐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도 있고 하여튼 골고루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종이 좀 집중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뭐 반도체가 됐든 뭐 게임이 됐든 바이오가 됐든 그러니까 사고 팔고가 이제 양쪽으로 좀 갈려 있는 그래서 이제 업종 매매보다는 이제 종목 매매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입니다. 자, 일단 CPI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0.1%포인트 안쪽이라면 예상치 별로 영향이 이틀밖에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범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볼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오늘도 30년물 국채 발행이 있어서 그 국채 발행 결과에 따라 금리가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CPI 자체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년물 국채 발행 일정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금리가 이제 장기물 발행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 이걸로 마무리인가 이렇게 하고서 금리가 오히려 빠질 거냐 한 번 더 올라가서 시장을 살짝 또 우리 증시 또 만기라고 겹치잖아요. 요 금리가 어떤 장난을 치는지. 그다음에 저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막 대량 매도했다가 이제 지금 또 매수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일 전후에서 삼성전자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요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네. 왜냐면 2700 언저리기 때문에 2700 넘어가려면 삼성전자가 뭔가 여기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업, 일부 게임, 그 다음에 이제 IT 보안 업체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코스닥의 매일 하락 종목 수를 제가 쭉
막대 그래프로 그려봤거든요. 좀 그려봤는데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이게 보시면 이렇게 좀 고점 저점 연결하는 느낌,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로 살짝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홀짝홀짝으로 천 종목 이상 하락하는 패턴이 되게 오랫동안 이어졌거든요. 천 종목, 천 종목, 천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천 종목 넘게 하락하는 경우가 제법 빈번하게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4일 동안 천 종목 넘게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과매도권 내려가면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조금 늘어난다. 하락 종목이 줄었다라는 거는 상승 종목이 시도하는 종목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강한 종목들 이외에도 좀 눌린 종목군들이 속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의 소형주들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종목들 꼼꼼하게 잘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오전에 이제 가족 수술이 잘 끝나서 오후 방송 제 시간대에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